안녕하세요. 이기로 변호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LKS의 김주표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법무법인 LKS의 S를 담당하고 있는 성민섭 변호사입니다. 공시송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. 그동안 이제 민사소송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얼핏 이제 공시송달에 대해서 소장을 받을 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그러면 공시송달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공시송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. 자, 공시송달이라는 건 뭐냐면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제 법에 정해진 이제 송달의 방법들이 있죠.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직접 가서 송달할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야 어떤 절차가 시작될 수가 있는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그리고 정해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주소지로 송달을 보내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또는 원고 입장에서는 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최소한의 요건들,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주소까지는 확인했고 등록돼 있는 주소지에다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주소지에다가 이제 송달을 보내려고 주소를 보정하고 이런 절차 또는 특별 송달, 야간 송달, 휴일 송달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더 이상 송달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 사무관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공시송달 결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송달을 간주하는 거죠. 실제로 송달이 되지 않는데 이제 사이트에 공지를 해놓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문서가 송달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게시를 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.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바로는 공시송달을 첫 번째로 했을 때에는 2주 뒤에 그 송달의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같은 당사자에 대해서 동일한 공시송달을 여러 차례 하게 됐을 때는 그 두 번째 이후부터는 공시송달을 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의 주소지로 계속 송달했지만 송달이 되지 않아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졌어요.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소장에 대한 송달이 이제 공시송달로 결정이 되겠죠. 그러면 2주가 지난 다음에 그 소장이 송달된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시송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내가 어떤 서류를 접수해서 송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시송달을 이제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송달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.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절차가 어떤 날짜에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법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채권이 양도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송달의 날짜의 선우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관계가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공시송달이 송달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시송달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공시송달로 진행이 됐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, 사실은.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된 거를 뜻하는 겁니다.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1심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 상대방이 답변을 못 하겠죠.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.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. 당연히 이 판결문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 갈 거고 항소를 할 기회도 없게 되겠죠. 그래서 원고가 그냥 상대방의 저항 없이 자기가 원하는 판결문을 받고 확정까지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판결문이 선고됐을 때는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? 강제 집행을 하겠죠.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 조치도 하고 경매도 할 수 있고요. 은행 계좌가 있다면 그것을 압류해서 내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후속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됐을 때에 내 재산에 뭔가 조치가 취해진 걸 보고 그러고서 상대방이 그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, 즉 공시송달의 상대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걸 안 날로부터 2주 내에 추환항소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압류 집행을 하는 서류를 송달을 받았어요. 근데 봤더니 나는 알지도 못하는 판결이 선고돼서 그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상대방이. 그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사건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사건이 있다라는 거, 그 판결이 선고됐다라는 걸 안 날로부터 2주 내에 추한 항소라는 걸 하시면 항소심에서 다시 이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. 공시송달 관련해서 또 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